어머니,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친구들이 우리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청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손자나 돌봐주시면 안 돼요? 굳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30년째 변함없이 지켜온 아침 루틴이었어요. 허리가 구부정해진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면서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순옥 씨. 동네 경비 아저씨가 건네는 인사에 저는 더욱 허리를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문득 남편이 살아계실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일찍 나서곤 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함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실 거라 믿어요. 그 비밀은 낡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대형마트 메가마켓이었어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휴게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으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이 일이 저에게는 그저 돈벌이가 아니었거든요. 순옥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료 청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늘 그랬듯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말이 많으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1층부터 3층까지 저는 매일 같은 구역을 담당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복도 걸레질, 쓰레기통 비우기. 30년간 이어온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 고객들과 직원들은 저를 그냥 청소하는 할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가끔 마트를 찾는 사람들 중에 저를 보고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아, 또 저 할머니시네. 참 부지런하시긴 해. 지나가던 고객이 저를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가족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멀리서도 그들의 불편한 기색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때문이었어요. 순호가, 사람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비록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정말 부탁이에요. 그런 일 좀 그만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혜진이 바로 거드는 말에서는 다른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우리 애들 친구 엄마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창피하다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나 싶었거든요. 그냥 몸이 아직 건강하니까 일을 하는 거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혜진은 더욱 답답해하는 기색이었어요. 몸이 건강하시면 집일이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말끝을 흐리는 혜진의 표정에서 저에 대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일을 가족들은 단지 창피한 일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낡은 서랍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3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은 서랍 손잡이에 머물렀지만 아직 열지는 않았어요. 여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그때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로만 알려진 저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며칠 후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혜진의 작은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어요. 화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마트 2층 식품 코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오늘 쇼핑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시어머니 생신 선물 사러 온 거야.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 언니와 동네 부녀의 친구들과 함께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혹시 들킬까봐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별 말씀을. 그런데 혜진아, 너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나이가 많으시던데. 아, 시어머니요? 그냥 집에서 손자 돌보시고 계세요. 그 순간 제 손에서 걸레가 떨어질 뻔했어요. 혜진이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나요? 저기 청소하시는 분이 혜진이 시어머니 아니야? 지난번에 봤던 분 같은데. 친정 언니가 갑자기 저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30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혜진이 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간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혜진과 민수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혜진이 친구들이 집에 온다는데 그때만이라도 마트 일 쉬실 수 없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제가 일하는 것과 손님이 오는 것이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일과 손님 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니? 그게 혹시 친구들이 어머님 일하시는 곳을 알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혜진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창피한 일이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 시선이. 혜진이 말을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메가마트 부지를 처음 봤던 그날 말이에요. 순호가 여기다 큰 마트를 지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 말이야. 여보, 그런 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가 번 돈 모두 털어서라도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직접 일도 해보는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의 말을 단순한 꿈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모든 재산을 털어 그 땅을 샀고 마트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트가 완공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순호가 내가 죽어도 약속 하나만 지켜줘.
이 마트에서 직접 일을 해보는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청소 일을 해온 거였어요. 마트의 실제 소유주이면서도 말이죠. 어머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어. 그날은 쉴게.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혜진과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주말 혜진의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방에 있으라는 혜진의 말에 따라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혜진아, 너희 시어머니는 뭘 하고 계시니?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바쁘시던데. 우리 시어머니요? 그냥 집에서 지내세요. 건강하시긴 한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제가 일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도 이것저것 일하시려고 하셔서 말리기 바빠. 맞아.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일이든 하시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민망할 때가 있어. 친구들의 말에 혜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다행히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벅벅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제 일이, 남편과의 약속이 그저 민망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혜진과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혜진아, 민수야. 앉아봐.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저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창피하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친구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숨기는 이유가 뭐니? 혜진이 입을 다물고 있자 민수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래요. 우리 또래 사람들은 다 부모님들이 편안히 계시는데 엄마만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라니? 청소가 그렇게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은 아니지만 굳이 엄마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들이 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두면 되는 거니? 네, 어머님. 그냥 집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우리가 용돈도 드릴게요. 혜진의 말에 저는 쓸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용돈이라니. 그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메가마트 건물 전체의 등기부등본과 은행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마트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자동으로 제 계좌에 입금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해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제 일을 부끄러워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 했던 마지막 말만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혜진과 민수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어머님, 사실 민수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네.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요즘 취업도 어렵고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면.
아니면 3천만 원이라도.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들은 제가 하는 일을 창피하다고 하면서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저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청소해서 번 돈으로 어떻게 해? 어머님,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집이라도. 혜진이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팔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평생의 보금자리야. 팔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머님은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고. 30년간 지켜온 비밀을 언젠가는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어요. 과연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돈을 거절당한 후 혜진과 민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간 집안은 냉전 상태였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혜진이 저를 거실로 불렀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민수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보자 혜진이 한숨을 크게 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살기가 힘들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함께 살기 힘들다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 한계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어머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내 일 때문에? 네. 어머님이 마트에서 청소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동네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세요? 아파트 관리소 아줌마까지 저한테 와서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일하신다면서요? 라고 물어봤어요. 혜진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었다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시던지 아니면. 혜진이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따로 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따로 살자니 그게 무슨 말인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따로 산다고? 너희들이 나가겠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나가셔야죠. 이 집은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요. 혜진의 대답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도 모르면서 저더러 나가라고 하다니. 혜진아,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집이긴 하지만 저희가 15년간 살면서 관리비며 모든 것을 다 내왔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살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관리비를 냈다고 해서 집주인이 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혜진이 말이 맞아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는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모로 불편해요. 제 아들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불편하다고? 내가 너희한테 뭘 어떻게 불편하게 했다는 거야?
혜진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모르세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스트레스? 네. 마트에서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도 늘 무뚝뚝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냄새도 나요. 냄새? 걸레 냄새, 세제 냄새. 어머님이 청소하고 오시면 온 집안이 그 냄새로 가득해요. 친구들 초대하기도 부끄럽고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냄새난다고 부끄럽다고 하다니. 어머님, 어디든 가서 사세요. 고시원이든 원룸이든. 저희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혜진의 말에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5년 전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혜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정말로 나더러 나가라는 거니? 네. 죄송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의 대답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들까지 저를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어. 저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분노나 슬픔보다는 오히려 허탈함이 더 컸거든요. 정말요? 어머님?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 나갈게. 오늘 당장.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살았던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랍 속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1시간 후, 저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얇은 겨울 코트를 입은 72세 할머니의 모습은 누가 봐도 쓸쓸해 보였을 거예요. 그럼 잘 살아.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혜진과 민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막상 제가 정말로 나가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모양이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잘 있어요. 제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을 거예요. 혜진과 민수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걸까요? 밤 11시, 저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갈 곳도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제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오히려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거든요. 여보,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근처 모텔에 들어가서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3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장. 메가마트 전체 건물과 부지의 소유주가 바로 저라는 증명 서류들이었어요. 박순옥, 이 서류들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알 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저 박순옥입니다. 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하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각오는 끝났어요. 저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간 기다렸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그날 밤 혜진과 민수는 편안한 잠에 들었을 거예요. 마침내 시어머니 없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과 민수는 마침내 자유로워진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모텔에서 지내면서 변호사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르신,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철수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의 앞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연약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네. 30년간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제 목소리는 당당하고 결연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 각오는 되셨습니까? 각오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 아들이 제 일을 부끄럽다고 하고 며느리는 냄새난다며 집에서 쫓아냈는데 무슨 각오가 더 필요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메가마트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메가마트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든 직원은 1층 중앙홀로 집합해 주세요. 방송이 울려 퍼지자 계산원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두 홀로 모여들었어요.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이래? 혹시 구조조정하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무대 위로 김철수 변호사가 올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우리 마트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해 주신 박순옥님에 관한 발표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중대 발표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순옥님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박순옥님은 이 메가마트 전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십니다. 뭐라고? 말이 안 돼. 홀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박순옥님의 남편이신 고 박성수님께서 이 땅을 매입하시고 마트를 건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부인인 박순옥님께 상속하셨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청소일을? 누군가 외쳤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박순옥님께서는 30년간 마트에서 봉사하시며 고객들을 돕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 업무였죠. 그때 무대 위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 입은 모습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어머, 저분이 우리가 아는 그 할머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30년간 구부정한 허리로 걸레질하던 제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여러분과 함께 일해온 박순옥입니다. 제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당당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부탁한 게 있었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30년간 이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해온 겁니다. 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 가족들이 제 일을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무시했거든요. 제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청소부 박순옥이 아닙니다. 메가마트 회장 박순옥입니다. 순간 홀이 폭발했어요. 와, 믿을 수 없어. 회장님, 박수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홀 뒤편에서 두 사람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로 민수와 혜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마트에 왔던 거예요. 어머님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니 오라고 하더라고. 혜진이 민수에게 말했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일주일 전에 집에서 쫓아낸 그 할머니가 이 거대한 마트의 소유주였다니. 저건 뭐야? 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마지막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마트의 모든 수익은 직원 처우 개선과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회장님을 외쳤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이 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혜진을 발견한 거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제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체가 공개된 후 마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언론에서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30년간 청소부로 숨어 지낸 마트 회장, 감동의 사연. 걸레질이라고 무시한 며느리, 알고 보니 100억 마트 회장. 뉴스가 나가자마자 민수의 휴대폰이 불났습니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민수야. 뉴스 봤는데 내 엄마가 정말 마트 회장이야? 미안. 지금 통화할 상황이 아니야. 민수는 전화를 끊고 혜진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김철수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옥 회장님의 법정 대리인 김철수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거실에 앉아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먼저 이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꺼내자 민수와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의 실제 소유주는 박순옥 회장님입니다. 30년 전 남편분 명의로 구입하셨다가 상속을 통해 회장님 소유가 되었죠. 그럼 우리는 세입자입니다. 그동안 회장님께서 임대료를 받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이 집을 무료로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시거나 월 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200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회장님께서는 만남을 거절하셨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민수가 애원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접근금지 명령도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때 혜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15년간 모셨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럴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을 걸레 냄새 난다며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하고 집에서 쫓아낸 게 한 번의 실수인가요? 혜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30년 봉사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폄하한 것도 한 번의 실수입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민수와 혜진은 매일 메가마트로 찾아와서 저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회장님, 오늘로 20일째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와 혜진이 마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다는 보고였죠. 오늘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마음 한편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마트 1층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고객이 제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 말이에요. 매일 밖에서 무릎 꿇고 계시는데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요. 그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분들이 정말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기회를 주라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할머님, 혹시 자식한테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30년간 성실히 일한 것을 부끄럽다고 하고 냄새난다며 집에서 쫓아내는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라고요? 그 할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트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보, 제가 냉정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았을 뿐이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가난한 청소부였다면 그들이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다음 날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서실장 민수와 혜진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겠습니다. 어떤 통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더 이상 마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요. 그 진짜 가족이란 30년간 함께 일해온 마트 직원들과 고객들이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사람들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의 급여를 50% 인상하겠습니다. 정말요, 회장님? 네. 그리고 저희 마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분들께는 특별 보너스도 지급하겠어요.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한 건 청소 직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청소 직원 순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순자 씨, 고마운 건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30년간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분들과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진짜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민수와 혜진은 정말로 마트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제 뜻을 전해 들었나 봅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청소직 근로자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였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정직한 손 재단이에요. 기자회견에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가족과의 화해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미 진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와 혜진이 집을 팔았다는 거였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어서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였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 기분도 안 들어요.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니까요. 저는 정말 담담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 대신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무료 진료소를 세우고 어려운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경기도에 세 번째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어느 날 정부에서 사회봉사상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수상식에 참석하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참석하겠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요. 수상식 당일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청소부, 환경미화원, 그리고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상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아마 민수와 혜진도 봤겠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수상식이 끝난 후 저는 기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뉘우침은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거니까요. 그들이 정말 변했다면 제 용서 없이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우연히 민수와 혜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작은 식당을 차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예전보다 진솔해 보이더라고요. 소식을 전해준 분이 말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는 정말 상관없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저는 마트 옥상 정원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사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들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더 자유로워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어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민수와 혜진을 용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또다시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며 불안해했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매일 새벽 혼자 마트에 나가서 일합니다. 30년 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회장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계속 청소를 하는 거죠. 회장님, 왜 직접 청소를 하세요? 새로운 직원이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요. 그러면 그들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이라는 걸 느끼시나 봐요. 어제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전국에 제가 만든 무료 진료소가 100개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직한 손 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000명을 넘었대요.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